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모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1에서는 이제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여러분들을 가장 이제 고통스럽게 했던 요 엡실론 N론법 있죠. 이 엡실론 N론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알고 있었던 그 수열의 극한을 굉장히 엄밀한 방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어떻게 했었는지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었죠. 이제 n이 라지 n보다 크면은 an이 L보다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자, 이제 보통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가지고 왔을 때 요 기호는 우리가 임의의라는 뜻이 되죠. 그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그 임의의 양수마다 시점, 자연수 시점 라지 n이 존재한다. 자, 이 자연수 시점 라지 n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라지 n이라는 녀석보다 큰 모든 자연수 스몰 n에 대해서 그 스몰 n에 대응하는 이 일반항 a 서브 n은 항상 L과의 차이가 그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임의의 양수마다 n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서브 n은 L이라는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했던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이제 굉장히 엄밀한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방법이었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보다 저기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이제 수열의 극한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시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기왕이면 어차피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을 당연히 배울 거니까, 왜냐하면 테일러 급수도 해야 되죠. 이제 그거를 배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제가 이제 링크를 올려드리는 요 엡실론 N 논법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수열을 이제 무한히 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무한히 더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급수라는 것을 배웠었죠. 이제 급수라는 거를 배워서 우리가 급수의 여러 가지 수렴 판정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수렴 판정법들을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 급수라는 어떤 형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뭐 초월 함수든 다항 함수든 그런 함수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항 함수 다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제 sin x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항 함수 모양처럼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진 함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미분이랑 적분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분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뭐 어떤 지점에서 뭐 함수값이 얼마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y는 sin x라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x에다가 뭐 0, 1, 2, 3, 4 이런 것도 넣고, 아니면은 0, 0.1, 0.2, 0.4, 0.4 아니면은 조금 더 쪼개서 0, 0.01, 0.02, 0.03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뭐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점마다 싹 다 찍는다. 물론 그런 방식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이다.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일일이 이제 계산을 해서 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sin 0.1 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함수라는 거를 구해서, 혹은 이제 미적분 2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계 도함수 같은 거를 구하죠. 그래서 뭐 이게 함수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뭐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리고 뭐 접선을 기울기를 구하면은 뭐 0이냐 아니면 음수냐 양수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특히 뭐 어떤 특정 지점에서 함수값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보통은 대략적인 개형만 궁금한 상황도 당연히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를 잘 분석하려면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미분이라는 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미분이라는 건 사실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으로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해야 될 테예요. 그러면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물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배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엄밀하게 이해를 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도 엄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2단원에서 하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함수의 극한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함수라는 것의 극한을 살펴보고, 그럼 극한을 살펴보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가장 이제 의미 있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함수가 이제 연속이냐, 즉 연속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극한과 연속을 살펴보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미분을 이제 아마 이제 3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2단원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적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3단원에서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평균값 정리, 뭐 이제 접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롤의 정리, 뭐 그 다음에 저기 코시의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로피탈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교재,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2단원의 교재 2.1.1 단원 엡실론 델타 논법, 요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말 없이 어차피 우리가 제가 지금 OT를 아주 길게 했다시피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엡실론 델타 논법이 이제 무엇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2.1.1 보시면 됩니다. 함수 극한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요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죠? 리미트 x가 x0라는 어떤 정의역의 값으로 이제 가까이 갈 때 그때 fx는 이제 y0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만약에 관찰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사실 요거를 만약 그래프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살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려볼까요? 자, 뭐 요렇게 이제 함수 y는 fx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fx 이렇게 있고 x 뭐 원점 y, 요런 이제 일변수 함수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어떤 x0라는 값에서 뭐 물론 이제 함수 값을 요렇게 이제 쉽게 x0를 fx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y는 fx0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fx0라는 값을 얻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가끔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y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예시인데 요런 함수예요. y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자, 요 함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물론 x 빼기 1을 이제 분모 분자에 약분을 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약분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할 상황이 뭐냐면은 x가 1이게 되면은 이 함수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약분하고 싶다면은 x가 1이 아니다라는 그런 조건을 이제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1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은 뭐 만약에 x 빼기 1로 약분을 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랑 이제 정확히 똑같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x가 1이 아닐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x가 1이라면은 이제 정의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을 내가 물론 요 식에다 넣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에는 넣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넣다면은 x가 1이 아닐 때 2라고 주장해도 되지 않느냐? 뭐 요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 정의는 안 되지만. 실제로 x가 1일 때 함수값이 2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1 근처에서는 함수값이 거의 2랑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x가 1이 아닌 지점에서, 다시 말해서 1 근처에서 1로 가까이 갔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제가 요 그림을 그린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 x0라는 값에서 제가 이 옆에 x0 근처에 있는 함수값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y0라는 값 근처에서 fx가 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된다면은 우리가 x를 x0로
x0에 정확히 닿진 않지만 x0로 요렇게 점점 다가간다면 뭐 왼쪽에서 다가오든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어쨌든 점점 x0라는 값으로 다가올 때 y0라는 값으로 fx가 만약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x가 x0일 때 fx는 y0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렴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기하적으로 그냥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y0로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뿐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대학교 수학, 다시 말해서 AP 미적분학, 뭐 영재학교 학생들이라면 여전히 고등학생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학 수학 요 미적분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면은 요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엡실론 N 논법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엡실론 N 논법을 이제 듣지 않고 온 학생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는 요 기호 있죠? 자, 요거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은 영어로 all이잖아요. 그렇죠? all에서 이제 제일 앞글자가 알파벳 A잖아요. 이 A를 대문자 A를 이렇게 상하대 지형으로 뒤집은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호 있죠. 자, 얘는 알파벳 E를 좌우 대칭한 거죠. 자, 얘는 존재하여 또는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호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첫 줄까지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자, 근데 그냥 델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저 밑에 있는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델타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을 저랑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스몰 x 보이죠? 자, 스몰 x는 지금 함수 f의 정의역에서 꺼낸 그런 원소입니다. 자, 함수 f의 이제 정의역에서 내가 이제 어떤 스몰 x를 이제 이렇게 꺼냈을 때 만약에 이 꺼낸 모든 스몰 x가 x랑 x0 여기서 잡은 요 x0 있죠? 아마 x0는 여기 있던 이 역할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x랑 x0의 차이를 델타보다 작게 하면 fx와 y0의 차이도 엡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런 델타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 fx와 y0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냐면은 엡실론은 모든 양수라고 했죠. 엡실론은 제가 모든 양수 엡실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물론 엡실론을 10으로 한다. 그러면 fx랑 y0의 차이가 10보다 작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는 엡실론을 0.000000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fx와 y0의 차이가 0.0000001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더 작게 해볼까요? 엡실론을 자, 요건 안 적어주셔도 돼요. 10에 마이너스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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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무진장 작겠죠? 이거 아마 우주의 크기보다 클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킬로미터 이렇게 붙이면. 이 우주의 크기보다, 아니죠. 반대죠. 우주의 크기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아마 저 전자보다 작을 겁니다. 크기가.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이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엡실론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작은 수가 될 건데, 그 아주 작은 수보다 fx와 y0의 차이가 작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요 명제는. 자, 근데 항상 엡실론보다 그 차이가 작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요런 x에 대해서 차이가 작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x냐면은 x0부터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델타보다 작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x에 대해서는 요 명제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엡실론을 아주 작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위에는 y0 더하기 엡실론, 요 밑에는 y0 빼기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엡실론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자, y0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fx라는 값은 요 구간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만족을 시키겠죠. 자, 근데 그냥 fx가 어떤 x에 대해서 fx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x0부터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x들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대로 넣어보니까 요 구간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x0로부터 적당히 내가 델타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x0 플러스 델타, 여기는 x0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0 플러스 델타부터 x0 마이너스 델타, 자,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fx들을 내가 이렇게 다 구해보니까 이 fx들을 구해보니까 y0랑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x라는 값이 x0로 가까이 갈 때 fx는 y0로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자, 내가 x를 x0에 어떤 적당히 떨어져 있는 이 x들을 넣으면은 항상 fx를 넣었을 때 y0랑 fx의 차이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온 작은 양수보다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그때 델타가 엡실론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죠.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델타를 적당히 잡으면은 내가 그 델타 적당히 잡았을 때 여기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fx를 태워보내도 그 fx 함수값들이 y0보다 y0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함수값들로만 구성이 될 거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멀리서 보게 된다면은 엡실론을 점점 줄이면은 뭔가 델타도 점점 줄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x가 x0로 가까이 갈 때 그 fx도 y0로 점점 가까이 간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명제를 우리가 이제 엡실론 델타를 이용을 해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금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함수들의 실제로 함수의 극한을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보일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요 y는 x, 요 이제 항등함수 있죠. 요 항등함수는 x가 a로 갈 때 그 함수값이 반드시 a로 간다. 이제 제가 요 사실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x는 이제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보이려면은 요 명제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었을 때 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면, 자, 증명을 해야 될 것은, 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자, 양수 델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어떤 델타냐면, 자, 요거 뭐 실수 전체로 갑시다. 자, 실수 전체에 속하는 이제 스몰 x에 대해서 이거 조금 옆에 침범을 하겠는데. 네. 함수 fx는 여기서 그냥 x죠. x 빼기 a는 이제 엡실론에 이제 속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델타를 어떻게 잡아야 요 명제를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요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이 부등식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델타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죠. 델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x, 자, 여기 있는 x들, 자, a로부터, 자, 예를 들면은,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요거를 내가 이제 이 수직선 위에다가 a 빼기 델타, a 더하기 델타. 그러면은 제가 x가 속하는 영역을 가만히 색칠해 보면은 이렇게 a 빼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 노란 색깔의 이제 분포에 있는 요 x가 요 부등식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a랑 엡실론으로 만들어지는 그 반경이 얘보다 더 범위가 넓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엡실론이 한 요렇게 구간을 만들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노란색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x들은 요 파란 색깔 구간 안에 당연히 들어있잖아요. 그럼 파란 색깔 구간 안에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은 델타랑 엡실론이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냐면은 델타가 만약에 엡실론 이하기만 하면은 이제 요런 일이 항상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델타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델타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델타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라고 잡아줄 거냐면은 뭐 엡실론 이하라고 하면 된다 했으니까 사실 엡실론으로 잡아도 되고요. 뭐 아니면 사실 엡실론보다 작은 거, 뭐 대표적인 거 2분의 엡실론, 2분의 엡실론 이런 걸로 잡아도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델타를 이렇게 잡기만 하면은 요 명제를 반드시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증명한 건 뭐냐면은 델타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만 하면은 요 명제를 몽땅 이제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그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제 함수 x는 a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요거 보면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x 빼기 a가 0보다 크다.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x가 a랑 같지 않으면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x가 a로 지금 가까워지길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x가 a로 가까워지려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엡실론을 우리가 이제 작은 수들을 계속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엡실론이 작아지면은 델타도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x가 이제 함수 x가 이제 a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상황이냐면 정의역에 있는 요 x도 a랑 이제 가까워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델타도 같이 작아질 거니까. 자, 근데 x가 a랑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랑 가까워지는데 a랑 절대로 같아서는 안 돼, 요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요 명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상수함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상수함수는 더 쉽거든요. 자, 상수함수는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건 무엇이냐 하면, 자, 요것도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상수 델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상수 델타냐면 이제 모든 실수, 요것도 이제 정의역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랑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자, 함수값은 c고요. 제가 목표하는 요 극한값도 c입니다. 걔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길 바라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델타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느냐, 요 얘기예요. 자, 요거 부등식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c 빼기 c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죠? 엡실론이 0보다 크다. 요거는 만약에 제가 양수 엡실론을 잡는 순간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델타가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델타를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정말 아무거나. 뭘로 해볼까요? 뭐 2의 파이 제곱? 델타 2의 파이 제곱으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x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함수값 c는 제가 목표로 하는 이 극한값 c랑 차이가 무조건 엡실론보다 작겠죠. 왜? 걔네들이 차이는 빵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델타랑 관계없이 c라는 함수는 반드시 c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도 아무거나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이제 c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함수 y는 x, 얘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으로 수렴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상수함수도 그 상수함수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뭔가 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재미가 없으셨을 건데, 자,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함수는 뭐냐면요, 요 이제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이제 따지고 보면 n제곱근 x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함수인 거죠. 자, 이제 요 n제곱근을 이제 내어놓는 함수도 이제 x의 n분의 1제곱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의 n분의 1제곱으로 가까이 간다. 뭐 요것도 이제 말하자면 사실은 무리함수가 연속이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요 극한을 엡실론 델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엄밀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제 이용을 하려면은 저 이제 제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요 도움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하고 가면은 아주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요건 이제 좀 트릭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 일단은 제일 간단한 경우 P랑 Q가 같은 경우부터 볼까요? 자, P랑 Q가 같은 경우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좌변은 0이죠. 그 다음에 우변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0은 0 이하니까 아 당연히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 경우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P랑 Q가 요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랑 Q가 요런 대소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P를 여기 양변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를 이제 양변에 나눠본다면 P분의 Q라는 요 분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실수값으로 내어놓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P분의 Q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있냐면은 P분의 Q에다가 1을 뺀 요 값 있죠. 얘도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P분의 Q의 n제곱이랑 1-P분의 Q의 n제곱 이 두 녀석의 합을 볼게요. 자, 요거 P분의 Q의 n제곱 P분의 Q는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죠.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를 n제곱근 해. 그러면 n제곱근 하면 할수록 작아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P분의 Q보다는 얘가 더 작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 빼기 P분의 Q 이 녀석도 어때요? 1 빼기 P분의 Q도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얘가 더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녀석의 합은 이거 두 녀석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어때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요 첫 번째 변이랑 세 번째 변만 봅시다. 첫 번째 변이랑 세 번째 변에서 제가 양변에 P의 n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P의 n제곱 곱하면 Q의 n제곱 됩니다. 여기다 P의 n제곱 곱하면 P의 죄송해요. P-Q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 무시하고 얘만 보면 이거 잠깐만 등호가 아니라 이거 는 1이죠 그냥. 미안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P의 n제곱 곱했으니까 P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은 P 빼기 Q의 n제곱은 P의 n제곱 빼기 Q의 n제곱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요 부등식을 제가 만약에 P랑 Q가 대소관계가 반대인 경우에도 요거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경우에도 이제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Q-P의 n제곱이 Q의 n제곱 빼기 P의 n제곱이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녀석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절대값으로 합치면은 요 부등식을 제가 이제 바로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은 요 부등식이랑 이제 정확히 똑같게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P랑 Q의 이제 대소 관계에 따라서 이제 절대값을 어떻게 벗길지 그것만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저거를 증명하기 위한 도움 정리를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야 하냐면,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뭐 사실, 뭐 x가 0이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기, 그 정의역을 제가 양의 실수라고 할게요. 어차피 0일 때도 뭐 상관은 없지만. 자, x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와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할까요? x의 n분의 1과 a의 n분의 1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요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요 부등식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요거 부등식을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P에다가 X의 n분의 1제곱 요거를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Q에다가 A의 n분의 1제곱 이 녀석을 제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x의 n분의 1제곱과 a의 n분의 1제곱의 차이가 뭐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p의 n제곱은 x죠. 그 다음에 a의 n제곱은 a죠.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x 빼기 a를 이제 델타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의 n분의 1제곱 빼기 a의 n분의 1제곱이 어떤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때 델타를 엡실론보다 작은 값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엡실론보다 작은 값으로 x 빼기 a가 더 작다라고 하면은 그럼 x 빼기 a는 엡실론보다 당연히 작아지게 될 텐데 그럼 x 빼기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값도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델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델타를 예를 들어가지고 엡실론보다 작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이제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자, x 빼기 a의 절대값은 x의 n분의 1제곱 빼기 a의 n분의 1제곱 보다는 크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엡실론보다 작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의 n분의 1제곱은 a의 n분의 1제곱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재 타겟트 2.1.2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도 이제 기본 성질 저거랑 아주 유사하게 보이는 기본 성질들을 증명을 했었죠.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제 저런 기본 성질이 이제 수열의 극한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저거를 배웠을 당시에는 아마도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서 저것들을 이제 뭐 여러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요거는 이제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수학에서 했던 내용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리미트 x가 뭐 몰라 볼까요? 1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자, 이 녀석의 극한을 만약에 구하고 싶어요.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다항함수니까 x에다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거 2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이제 정당화한다라고 하면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정당화한다라고 하면은 x와 1과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8처럼 보이네. 델타 2x제곱 빼기 x 플러스 1과 2의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그렇게 되는 델타를 이제 찾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마 막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을 사용을 해야 될 테지만 그거를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방금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거 2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x에다 1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만약에 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x가 1로 갈 때 x는 당연히 함수값이 1이 극한값이 1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상수함수 1의 극한값은 1입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적당히 잘 조합을 하면은 요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 자, x가 지금 1로 수렴하는 상황이라면은 자, x가 1로 갈 때 x제곱은 1의 제곱으로 수렴할 겁니다. 왜? x가 수렴하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x 곱하기 x는 1 곱하기 1로 수렴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다가 상수 곱한 거 있죠. c를 제가 만약에 2라고 생각을 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제곱은 여기 1이었으니까 2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2x제곱은 2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x는 아마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1은 1로 수렴을 하겠죠. 아, 그러면은 2 빼기 1 더하기 1이라서 2로 수렴한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증명을 했을 겁니다. 물론 보통은 다 분수 효과 분수들이 나오죠. 이제 분모가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하는 순간 이제 분모가 0이 돼서 이제 뭔가 이제 할 수 없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모를 이제 0으로 만들지 않는 식들로 이제 식이 될 때까지 약분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극한을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수능 문제를 풀든 아니면 내신을 풀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을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아마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숙달이 되어 있겠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왜 성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함수가 수렴을 해. 오케이, 수렴을 하는데 왜 여기다가 상수를 곱한 함수도 수렴하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함수가 수렴을 하는데 왜 더한 함수도 수렴하나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수렴하는데 왜 곱한 함수도 수렴하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수렴하는데 왜 나눈 함수도 수렴하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을 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 수열의 극한을 만약에 제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이제 증명 스타일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제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도 만약에 이제 조금의 구글 도움을 참고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한번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단 가장 쉬워 보이는 요 1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에다가 상수함수 c를 곱한 함수는 극한값에다가 c를 곱한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한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명제를 증명하려면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냐면, 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야 되냐? 만약에 x가 이거 정의역을 제가 책에는 써놨죠. 정의역은 제가 책에다가 라지 x라고 써놨네요. 자, 라지 x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x0로 가까이 갈 때 저기 cfx 빼기 cy원은 엡실론보다 차이가 작다. 자, 요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명제를 증명을 해야 요 명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둘이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럼 요 명제를 증명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미 수렴하고 있다. x가 x0로 가까이 갈 때 fx는 이미 y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자, 어떤 임의의 양수 네모에 대해서 그때마다 델타가 존재합니다. 자, 어떤 델타가 존재하냐라고 하면은, 자, x가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일 때 만약에 x 빼기 x0와 x와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y1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 네모보다 작다. 자, 요 사실은 우리가 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이 명제를 이용을 해서 얘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얘를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가만 보면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차이가 뭔지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c를 곱한다면 여기랑 뭔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 c를 곱해서 여기 이 네모 양수 있죠? 이 네모 양수에다 c를 곱해서 엡실론이 되는 모양이라면은 아마 요 명제 둘이가 이제 동치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를 똑같이 이제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요 네모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절대값 c 플러스 1분의 절대값 c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나?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여기다가 제가 엡실론까지 곱한 요런 값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입니다. 자, 엡실론을 임의의 양수라고 했을 때 네모를 요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아니지. 잘못 얘기했네요. 이거 다시 이거 취소. 미안해요. 내가 헷갈렸다. 요렇게 해볼게요. 자, 절대값 c 플러스 1분의 1 엡실론, 제가 요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왜 저렇게 정의하는지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네모를 저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모를. 자, 그러면은 요 네모마다 절대값 c 플러스 1분의 1 엡실론마다 델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델타가 이제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제가 요 부등식을 제가 다시 써볼게요.
얘는 지금 절대값 c 플러스 1분의 1 엡실론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냐라고 하면은 x0랑 차이가 델타만큼 나는 그런 이제 x들에 대해서는 요 부등식이 참이다라는 게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양변에다 절대값 c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절대값 c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 c를 곱하면, 자, 요 부등식은 좌변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여전히 임의의 양수입니다. 자, 근데 절대값 c 플러스 1분의 절대값 c보다는 누가 더 크냐면 그냥 엡실론이 더 크겠죠. 왜?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수잖아요, 그죠?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아, 1보다 작은 수니까요. 아, 그러면 이거 요렇게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이거 1보다 작은 수니까 이거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지금 x가 어떤 델타였어요? 여기서 이미 참이라고 가정했던 이 델타에 대해서는 요 부등식이 만족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요 부등식은 뭐랑 동치냐면은 이 부등식이랑 동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때 델타를 이 친구로 잡아주면은, 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증명을 한 거는 극한의 기본성질, 함수의 극한의 기본성질에서 첫 번째 극한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번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성질은 뭐냐면은 이제 수렴하는 두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수렴하는 두 함수의 합은 그 극한값이 반드시 y1 플러스 y2라는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것을 증명을 해야 되냐? 자,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그때마다 델타 양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어떤 델타 양수가 존재해야 되냐면, 이제 x가 정의역에 속할 때, 아이씨, 자꾸 헷갈리네. 아이씨. 자, x 빼기 a가 만약에 델타보다 그런 작은 차이를 가진다면, fx 플러스 gx, 요 함수죠. fx 플러스 gx. 요 함수와 y1 플러스 y2. 자, 이 녀석 둘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자, 요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얘를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요 두 명제죠. 요 두 명제는 우리가 이미 참이라는 거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명제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어떤 임의의 네모라는 양수에 대해서 그때마다 델타1이라는 양수가 존재합니다. 자, 어떤 델타1이라는 양수냐면은, x가 정의역에 속할 때 x 빼기 잠깐만, 제가 x0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a라고 했네요. 미안해요. 자, x와 x0의 차이가 이제 델타보다 작다면, 델타1보다 작다면 fx와 저기 y1 이 둘의 차이가 이제 네모보다 작게 되는 그런 델타1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모를 어떻게 잡으면은 그 네모에 맞게 델타1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네모는 제가 이제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제가 이따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성립하냐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fx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니까 이번엔 gx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예, 요렇게 델타 2이면 gx와 y2의 차이가 이제 세모라는 양수보다 작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저 명제가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세모를 아무렇게나 가지고 와도 그 세모에 대응하는 델타 2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참이라는 두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x가 x0로부터 델타 1보다도 그 간격이 작고 델타 2보다도 그 간격이 작다면은 요 부등식 두 개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x0라는 게
자, 요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x0가 여기 있고, 자, 델타 1으로 만드는 반경이랑 델타 2로 만드는 반경.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둘이 따로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델타 1이랑 델타 2,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델타 1이 뭐 더 작다라고 하면은 x가 여기에 속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델타 2로 만드는 반경 안에도 속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x가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요 반경에는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놀고 있는 반경을 델타 1과 델타 2 둘 중에 더 작은 것으로 만약에 제한을 시켜준다면은 요 부등식 두 개를 다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잡을 델타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델타 1과 델타 2보다 델타 1과 델타 2 둘 중에 더 작은 녀석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잡아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요 부등식 둘 다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부등식이 두 개가 다 참이라는 얘기를 할 거면은 자, 요 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만약에 자, x랑 x0 이 둘의 차이가 여기 델타 1과 델타 2 둘 중에 더 작은 것으로 만약에 이제 하는 그 델타보다 x0의 간격이 이제 작다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제가 얘를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자, fx 플러스 gx 빼기 y1 플러스 y2의 절대값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요 모양이 필요하죠. 요 모양. 그 다음에 요 모양도 필요합니다. 그럼 y1은 이쪽으로, y2는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fx 빼기 y1이랑 gx 빼기 y2랑 요렇게 제가 이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절대값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을 지금 절대값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면은 더해서 절대값 취한 것보다 절대값 취해서 더한 게 더 크겠죠. 다시 말해서 fx 빼기 y1에다가 절대값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gx 빼기 y2에다가 절대값을 각각 취합니다. 각각 취해서 더한 게 당연히 얘보다는 클 거예요. 왜? 여기 만약에 얘가 양수, 얘가 음수라면은 얘가 음수라도 절대값을 따로 치우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얘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마 삼각부등식이라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fx 빼기 y1은 분명히 네모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 빼기 y2는 세모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네모 더하기 세모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엡실론보다 작으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모는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세모도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세모도 2분의 엡실론이라고 잡으면은 얘 지금 2분의 엡실론, 세모 지금 2분의 엡실론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지금 둘이 더해서 엡실론 되죠. 그럼 어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 녀석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 됐습니다. fx가 y1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에서 델타 1, 잡은 델타 1 있죠. 그 다음에 gx가 y2로 수렴한다는 사실에서 잡은 요 델타 2 있죠. 델타 1과 델타 2 둘 중에 더 작은 녀석으로 만약에 제가 요때 델타를 잡으면은 요 명제를 문제없이 만족시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3번 성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미리 써놨습니다. 자, 어떤 걸 써놨냐라고 하면은 일단 3번 성질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요 명제입니다. 요 명제 엡실론 델타로 풀어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fx랑 gx가 각각 x가 x0로 갈 때 fx는 y1, gx는 y2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좀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거를 증명을 해야 되냐면 fx가 y1으로 수렴한다, gx가 y2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요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부등식이잖아요. 자, 그럼 요 부등식을 요 두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짬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fxgx 빼기 y1, y2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fx 빼기 y1이 일단 따로 나와야 되고 gx 빼기 y2 얘도 지금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작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gx 빼기 fx y2. 근데 요거 원래 없었으니까 제가 fx 더하기 y2 이렇게 다시 만들게요. fx 곱하기 y2 요거를 다시 만들게요. 그 다음에 y1, y2 이렇게 다시.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fx랑 gx 빼기 y2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y2로 묶어서 fx 빼기 y1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덧셈 증명을 할 때처럼 요거 한 덩어리로 보고 이거 한 덩어리로 본다면은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서 더한 게 더 크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절대값 fx 곱하기 절대값 gx 빼기 y2 얘랑 그 다음에 절대값 y2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y1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래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케이 fx 빼기 y1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네모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gx 빼기 y2 얘도 지금 세모보다 작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뭐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절대값 fx 곱하기 gx 빼기 y2 지금 세모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뭐 각각 0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일단 등호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fx 빼기 y2 얘는 지금 네모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y2 곱하기 네모 요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오케이 y2는 지금 상수니까 만약에 이거 엡실론이라는 상수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fx는 지금 어때요? 얘는 x에 따라서 값이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골치가 좀 아픈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fx가 요렇게 x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통째로 상수 고정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좀 사용을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절대값 fx 볼게요. 절대값 fx.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x는 어디를 놀고 있는 x냐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덧셈을 증명했듯이 델타1과 델타2 사이에서 x0로부터 델타1 또는 델타2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간격 안에 있는 x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때 x를 델타 먼저 잡아가야겠다. 델타는 제가 여기 델타1이랑 델타2보다 둘 중에 더 작은 걸로 잡고요. 그 다음에 x는 x0와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x는 문제없이 이 두 부등식을 다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제가 x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자, 절대값 fx 있죠. 자, 그럼 절대값 fx를 제가 요 녀석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좀 측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일단 바라는 상황은 이쪽으로 부등식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너무 난리 썼네. 이쪽으로 부등식이 이렇게 좀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y1은 확실히 네모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 y1과의 차이가. 근데 y1은 원래 없으니까 제가 y1을 다시 이렇게 더해줄게요. 그러면은 삼각부등식 쓰면 fx 빼기 y1의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y1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네모보다 작고 얘는 y1의 절대값은 지금 상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도 어떤 상수보다 작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좀 빼먹었네요. 이거를 미리 좀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잠깐 지웁시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은 이제 뭐보다 작냐면 일단 지금 확보된 거는 x가 요 범위일 때 절대값 fx 곱하기 gx 빼기 y2죠. 이거는 세모. 그 다음에 절대값 y2 곱하기 네모.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이제
세모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좀 그게 중요할 건데, 자, 세모를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fx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지금 요렇게 정의가 됐죠. 그죠?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y1이랑 곱하기 세모 플러스 y1에다가 곱하기 세모 플러스 y2 곱하기 네모.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일 우변에 있는, 자, 이 식이 일단 궁극적으로 2분의 엡실론보다 2분의 엡실론이 아니죠. 엡실론보다 이제 작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길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물론 요게 정확히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요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네모랑 세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세모는 지금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네모부터 좀 처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더하기 이 녀석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은 수 혹은 엡실론이랑 정확히 똑같은 수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됐는데, 제가 네모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론 이제 절대값 y2분의 엡실론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만은 절대값 y2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1 더하기 절대값 y2분의 1 요렇게 이제 조금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더해져서 엡실론이 돼야 되니까 일단 미리 제가 2분의 엡실론이라고 해도 될까요? 2분의 엡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분의 엡실론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녀석 볼게요. 자, 요 녀석에서 지금 fx 빼기 y1. 자, fx 빼기 y1은 지금 어차피 네모보다 작은 수로 그렇게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네모보다 작은 수로 구성이 되니까 얘는 아마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y1에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2분의 엡실론이 된다라고 하려면 네모 더하기 절대값 y1 곱하기 세모, 이 녀석이 제가 만약에 2분의 엡실론이 되도록 구성이 한다. 자, 그러면 세모는 제가 이렇게 한번 잡겠습니다. 네모 플러스 절대값 y1분의 1 곱하기 2분의 엡실론. 자,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 절대값 네모, 요 녀석은 지금 요렇게 잡은 구체적인 상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y1, 요 녀석은 이제 앞에서 여기에 곱해져서 이제 약분을 시키는 그런 수가 되겠죠. 그러면 세모를 제가 만약에 요런 수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세모를 이렇게 잡고 네모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요 값은 정확히 2분의 엡실론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확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지금 fx 빼기 y1은 지금 네모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는 무엇보다 작다라고 하냐면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절대값 y1 곱하기 세모보다 작은데, 세모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 수는 정확히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값은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얘는 정확히 2분의 엡실론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정확히 엡실론이 될 거다. 그러면은 fx 곱하기 gx랑 y1 곱하기 y2의 차는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제가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렵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열의 극한을 배웠을 당시에는 아마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요거랑 비슷한 항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계라는 것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물론 이제 함수에서도 우리가 유계, 다시 말해서 바운디드라는 그런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도 보면은 이제 fx가 만약에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렴하는 어떤 x0라는 지점 근처에서 x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y1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값들 이제 근처로 이제 함수 값들이 바운디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성질은 이제 4번 gx분의 fx도 이제 y2분의 y1이라는 저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 이제 이런 명제를 제가 증명을 할 건데요. 뭐 일단 3번 명제에서 우리가 방금 수렴하는 두 함수의 곱도 이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gx분의 1,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명제죠. gx분의 1이 만약에 y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된다면은 gx분의 1에다가 fx를 곱해가지고 곱한 거는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gx분의 fx 요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4번 명제에서는 지금 y2가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실
gx가 분모에 있으니까 gx도 그럼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gx가 0이다라는 조건은 이미 y2가 이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사실 안전하게 좀 보호가 됩니다. 일단 물론 y2가 0이 아니라고 해서 gx가 0이 되는 x값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y2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x가 x0로 가까이 갈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x를 어차피 x0와 아주 가까운 쪽에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x가 x0 근처에서는 절대로 함수값이 0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y2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있으면은 gx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x0가 아닌 지점에서는 물론 gx가 0일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4번 명제를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증명 방식이 이제 곱셈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증명해야 되는 명제는 엡실론 델타로 고치면은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가만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분의 1 빼기 y2분의 1. 이거의 절대값.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통분을 해야죠. 미안합니다. 통분을 합시다. y2 gx 분의 gx 빼기 y2.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분리해 볼게요. 절대값 gx분의 1 곱하기 절대값 y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gx 빼기 y2. 요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확보된 건 뭐예요? 이 녀석은 상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상수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때요? 얘는 지금 만약에 gx가 y2랑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쓰면은 얘는 어떤 양수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gx분의 1도 지금 이쪽 방향으로 부등식을 이제 덮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덮을 방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써야 되는데, 자,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 함수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어떤 양수 네모에 대해서 델타1 양수가 존재합니다. 자, 어떤 델타1 양수가 존재하냐면, 자, x랑 x0의 차이가 0보다는 크고 델타1보다는 작을 때, gx가 y2와의 차이가 이 네모보다는 작다. 이런 명제를 이제 이미 우리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이 네모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은 2분의 절대값 y2라고 할게요. 자, y2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분의 절대값 y2는 당연히 양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이제 2분의 절대값 y2.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자, 요거 제가 부등식 그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gx 빼기 y2는 2분의 절대값 y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y2보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안해요. 자, 지금 2분의 절대값 y2는 절대값 gx 빼기 y2보다 이제 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gx랑 y2의 차이의 절대값보다는 뭐가 더 작거나 같냐면 gx와 y2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서 뺀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반대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gx분의 1, 2분의 3 하면은 gx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안 되네요. 반대로 합시다.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y2의 절대값에다가 gx의 절대값. 이 녀석의 차보다는 2분의 y2가 이제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gx를 이쪽으로 넘기고 2분의 y2를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gx의 절대값은 2분의 절대값 y2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gx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절대값 y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래. 역수를 취해야지. 미안해요. 자,
y2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gx분의 1의 절대값이 y2 절대값분의 2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지. 이거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나 계속 실수하네요. 미안해요. 이거 작거나 같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딴 얘기지만 이제 실수를 하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최근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해서 이제 어제 이제 제 와이프가 본가가 제주도입니다. 본가가 제주도라서 이제 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약간은 조금 피곤한 상태인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갔다 오는 바람에 살짝 피곤한 상태라서 지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죄송한데 이런 핑계는 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계산이 매끄럽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gx의 절대값분의 1 이게 지금 y2의 절대값분의 2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gx분의 1 빼기 y2분의 1 자, 이 녀석은 지금 요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이거를 사용하면 어떤 것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y2분의 2 곱하기 y2분의 1 곱하기 gx 빼기 y2 요것보다 이제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미 gx 빼기 y2는 델타를 적당히 잡으면 델타를 적당히 잡게 된다면은 여기서 gx 빼기 y2가 항상 이제 어떤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것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제 저 gx에 대해서 한 번 더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어떻게 양수를 잡을 거냐면은 지금 이거 두 개 다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2분의 절대값 y2의 제곱 엡실론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당연히 이제 양수입니다. 지금 y2도 0이 아니고 엡실론도 이제 양수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적당한 델타 2가 존재합니다. 어떤 델타 2가 존재하냐면 만약에 이제 x와 x0의 차가 이제 델타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gx가 이제 y2와의 차이가 2분의 절대값 y2의 제곱 엡실론보다는 작게 되는 그런 x0 그런 델타 2를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x를 델타 1과 델타 2보다 더 작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말해서 만약에 델타 2를 델타를 그냥 제가 델타 1과 델타 2 둘보다 둘 중에 더 작은 것으로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x와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 부등식은 당연히 만족을 시키죠. 그죠? 지금 이 부등식은 이제 자동으로 만족을 시키는데 다시 절대값 y2분의 2 그 다음에 절대값 y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보다도 작은데 근데 지금 델타 2보다도 작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2분의 절대값 y2의 제곱 엡실론보다 작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정확히 이제 약분이 1로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정확히 이제 엡실론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냐? gx분의 1과 y2분의 1 둘의 차이가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델타가 존재한다. 어떤 델타냐면은 여기서 잡은 델타 2랑 여기서 잡은 델타 1 중에 둘 중에 더 작은 녀석으로 택하면은 우리가 극한의 기본성질 4번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런 델타를 우리가 이제 취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성립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 4가지를 이제 좀 엄밀한 방식으로 증명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고 제가 사실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증명을 할 때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제가 다시 이 함수의 극한을 이제 증명을 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테크닉들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증명하면서 사용했던 테크닉들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증명했던 그 내용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 증명 과정을 한 번 더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